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약속드렸듯이 오늘은 BMAC, 비막 치료 후에 그 효과를 제대로 알려주는 운동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스포츠 재활 타임이죠. 자, 송일규 실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송일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통증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무릎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 무릎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시술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이야 어느 병원이나 비슷한 방식이 아니야 하시겠지만, 시술 뒤의 관리가 다르죠. 저희 CS의 자랑인 수술 후, 시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화된 관리 방법 및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그 스포츠 재활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시술 후에 한방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죠. 자, 운동법 들어가기 전에 관리 지침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료 기술이다 보니까 시술 후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서 환자분들도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시술 후에 별다른 불편감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 과한 운동으로 손상을 입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려드릴 가이드라인은 저희보다 좀 더 빠르게 이 시술을 시작해서 경험이 쌓여있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역시 환자의 신체 소견과 진행 상황 및 제한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단계는 보호 단계로 다른 무릎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짧아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 병변의 정도가 심하거나 부종, 통증 등이 있다면 2주 동안 목발을 사용해서 걸을 때 체중을 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사 후 다음날부터 부종 감소를 위한 림프 마사지와 전기 자극 치료,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한 도수 치료 및 CPM 사용이 가능합니다. CPM은 30도에서 시작하여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실시하여 6주 안에 90도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중 재활은 4주 이후 가능하며 실내 자전거는 저항 없이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2단계는 활성화 단계로 보통 5에서 6주차 이후 체중 지지 훈련과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해 줍니다. 실내 자전거는 점진적으로 저항을 높여주도록 하고 수중 걷기와 트레드밀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 병원처럼 무중력 트레드밀이 있다면 2단계에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12주차가 되면 진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스쿼트, 레그프레스, 런지 운동을 수행합니다. 네. 또한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과 심혈관 지구력 훈련을 위해 자전거, 트레드밀, 노르딕 트랙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이후는 기능적 활동 단계로 대부분의 근력 운동이 가능하며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조깅 등의 운동을 실시하고 스포츠 선수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활 단계를 세분화해서 종목별 기술 훈련을 시작합니다. 스포츠로 복귀하기 전 의사의 지시에 따라 MRI 확인 및 무릎 기능성 평가, 근력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대퇴사두근은 양발의 근력이 차이 없게 목표하고 한발 점프 테스트는 시술하지 않은 다리 기준으로 90%를 목표로 둡니다. 네, 지금 알려주신 단계별 운동은 이제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스포츠 운동선수의 재활을 기준으로 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선 생선 관절염 단계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후에 초, 중기 단계에서의 운동, 자, 이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쉬운 동작들이니 같이 해보실까요? 보호 단계에서는 하지의 순환 증진과 근력 향상을 위해 앵클 펌핑 운동, SLR 직거상 운동, Q 세팅 운동을 실시해주고 운동 후에 열감이 있다면 얼음찜질이나 아이스를 대줍니다. 앵클 펌핑 운동은 발목을 이용해서 펌핑을 시켜주는 동작인데요. 먼저 발목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으로 최대한 발목을 올려주어 똑같이 10초간 유지합니다. 잠깐의 휴식 후 다시 동작을 3회, 3세트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편하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바닥에 지지하고 먼저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 허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발을
무릎을 편 상태로 90도까지 발목도 젖혀서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렸다 다시 허리 붙이고 무릎 펴면서 10초간 유지. 세 번째 동작은 Q 세팅 역대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무릎 뒤쪽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받쳐준 뒤 무릎 뒤로 이 수건을 꾹 눌러주면서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동작을 3회 3세트씩 반복해 줍니다. 활성화 단계부터는 가능한 범위까지 무릎을 구부려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고 엉덩이 근육근들을 강화해 줍니다. 먼저 바닥에 누운 상태로 다리 밑에다가 짐볼을 놓고 무릎을 쭉 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양손은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너무 팔에다가 힘을 주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0초씩 유지하며 3번 반복 3세트 시행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월 스쿼트라 그래서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마찰이 생기고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오도록 이 짐볼을 벽에 대고 허리 쪽에 맞춰서 살짝 체중을 볼 쪽으로 기댄 다음 그대로 스쿼트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때 무릎은 통증이 없는 정도 범위까지만 내려가서 자세를 유지해주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10번씩 3세트 시행해줍니다. 그 다음 동작은 클램쉘 운동이라 그래서 조개가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걸로 양쪽 무릎 바깥쪽으로 밴드를 감싸주고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살짝 고정해준 후 다리를 벌려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이때 잡고 있는 이 손으로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고요.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시행할 때는 바닥에 팔꿈치를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줍니다. 회복 상태에 따라 계단 오르내리기와 균형 훈련을 실시하는데 통증과 부종을 주시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는 통증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계단 오르기 동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계단 오르는 것처럼 운동하려고 하는 발을 계단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때 팔의 동작까지 같이 추가해서 반대편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운동도 10번씩 3세트 반복해 줍니다. 이번 동작은 한 발로 서서 무릎의 안정성을 만들면서 고관절의 가동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동작인데 균형 훈련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벽에 한 팔을 기대고 운동하려고 하는 반대쪽 다리를 살짝 들어준 후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 상태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동작을 해줍니다. 이때 무릎은 구부리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해주고 이 동작이 수월해지면은 팔을 지지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똑같이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바르고 싶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맥 시술. 하지만 시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완성해주는 시술 후 관리 및 운동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계별 지침이 있지만 나이, 성별, 그리고 병변의 정도 등 개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주치의와 상의 후 본인에게 맞는 기간을 설정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들은 회복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시 손상받지 않게 재발을 줄여주는 만큼 꾸준히 해주신다면 건강한 무릎 관절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